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의 가장 큰 대학교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아주 잔혹하고 혹독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리성난 양의 이야기를 통해 김일성 대학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양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제가 자란 평양은 마치 유리성 안에 있는 것 같은 도시였어요. 특히 저희 집이 있던 창광동은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였죠. 아버지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집은 창광거리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죠.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는데 저희는 24층에 살았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대동강의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침마다 그 풍경을 보며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학과 교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죠. 다른 애들이 학교에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이미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성란아, 넌 특별한 아이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외교관이 될 거야. 제가 다닌 평양제일중학교는 엘리트들의 학교였어요. 아침이면 멋진 교복을 입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늘 1등이었어요. 특히 영어와 정치사상 과목에서는 제가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선생님들은 저를 우리의 꽃송이라고 부르셨어요. 방과 후에는 특별 영어 교실에 다녔어요. 거기서 저는 외국 영화도 볼 수 있었죠. 물론 엄선된 것들이었지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예요.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영화라고 해서 보여준 거였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본주의는 나쁜 것, 우리의 사회주의가 가장 위대하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당연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지원했어요. 면접 때 시험관이 물었죠. 왜 외교학부에 지원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이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죠. 대학 생활은 더욱 특별했어요. 우리 학부 도서관에는 외국 서적들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문이었죠.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을 때면 가슴이 떨렸어요. 자유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2학년이 되던 해 봄, 학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란 동무, 좋은 소식이 있소. 당에서 베이징 대학 동무를 선발했소.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매년 우리 학교에서 단 2명만 선발되는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성란가 자랑스럽구나. 넌 분명 조국의 큰 기둥이 될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어머니의 꿈을 내가 이뤄주는구나.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레임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에서 지급한 새 옷과 가방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떠나기 전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제가 보는 마지막 평양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걸요. 기차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게 있었어요. 할머니의 금반지였죠. 성란아, 이건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내가 앞으로 잘 되라고 주시는 거야.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1년 뒤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때는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조국이 제가 도망쳐 나와야만 하는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 아직도 생생해요. 기차에서 내려 역사를 빠져나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숨이 막힐 정도였죠.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물결,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대학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룸메이트 샤오이였어요. 중국 남부 출신의 여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친절했죠. 성란, 이건 너희 첫 해외 생활이지? 내가 도와줄게 라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 애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한 건 기숙사 와이파이를 통해서였어요. 샤오이가 알려준 구글이란 검색 엔진,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랐죠. 그런데 한번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북한을 검색했을 때 나온 수많은 기사들과 사진들.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거기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남한에 대한 정보였어요. 서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게 조작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허리띠를 조이며 사는 남조선 인민들의 수도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찾아본 자료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민주주의 국가, K-팝과 한류. 우리가 알고 있던 남한은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수업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 정아이.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적국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정아이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은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죠.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정한이가 들려준 이야기들, 서울에서의 일상생활, 자유롭게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몰래 인터넷을 하면서 세상의 진실을 알아갔어요. 처음 접한 유튜브에서 본 탈북자들의 증언,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주민들의 굶주림, 그리고 엘리트들의 호화로운 생활. 제가 그동안 누려온 특권이 이런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걸 알게 되니 숨이 막혔어요. 수업에서 배우는 세계사도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전쟁의 진실, 냉전 시대의 역사, 그리고 현대 국제 정세, 모든 게 새로웠어요. 교수님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떨렸죠.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시와 통제, 세뇌 교육, 그리고 영원한 전쟁 상태.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 어느 날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핸드폰으로 평양 사진을 보다가 화려해 보이는 유경호텔 뒤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들, 그리고 배급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었죠.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책과 영화를 볼 수 없는 걸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정아이와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나만의 대학 생활, 취업 준비, 연애, 결혼, 모든 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반면 우리는 당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야만 하죠. 심지어 결혼도 당의 허락이 필요해요.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는 커져갔어요. 어느 날 밤,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들킬 뻔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감시원이 갑자기 기숙사 점검을 나온 거였죠. 당황해서 컴퓨터를 끄고 이불 속으로 숨었는데 그때 느낀 공포와 수치심. 우리는 왜 이렇게 감시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걸까요? 베이징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끝없는 고민의 나날이 이어졌죠. 혜경이는 제 제일 친한 룸메이트였어요. 평양외국어대학교에서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혜경이는 저와는 달리 굉장히 대담했어요. 성란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자주 말했죠. 봄이 찾아온 3월, 혜경이가 도서관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어요. 남한에서 온 유학생 진수였죠.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혜경이가 어느 날 고백했어요. 성란야,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제가 놀라서 말렸죠. 혜경아, 안 돼. 들키면 어떡해. 그때 혜경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랑에도 국경이 있어. 우리가 왜 태어난 곳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혜경이와 진수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도서관 구석에서, 캠퍼스 뒷길에서, 때로는 늦은 밤 기숙사 옥상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혜경이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누군가가 이들의 관계를 북한 대사관에 밀고 했거든요. 4월의 어느 새벽,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대사관 직원들이었죠. 혜경이 동무,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그게 제가 본 혜경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한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경이가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반국가적 행위와 조국 배반죄.
단지 사랑했다는 이유로요. 진수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경이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우리는 사랑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혜경이의 책상에는 그녀가 쓰던 일기장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난 행복했어. 이게 자유구나. 혜경이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이 사랑할 자유조차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밤마다 몰래 울면서 기도했어요. 혜경이야, 내가 꼭 자유를 찾아갈게.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그렇게 저희 탈북 준비는 시작됐어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브로커를 찾는 거였어요. 중국 친구 샤오이가 조선족 브로커를 소개해줬죠. 100만 원만 있으면 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돈은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를 몰래 팔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혜경이처럼 죽긴 싫어요. 꼭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는 찢어버렸어요. 보내면 부모님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첫 관문은 두만강이었어요.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지만 그 추위는 상상 이상이었죠. 브로커가 시켰어요. 군인 초소가 보이면 재빨리 엎드려. 저는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숨을 죽였어요. 총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했어요. 조선족 가정을 전전하면서요. 창문도 못 열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마치 쥐처럼 숨어 지내야 했죠. 가장 무서웠던 건 경찰이었어요. 한 번은 길거리 검문을 피해 쓰레기통 뒤에 숨은 적도 있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밀림 속을 사흘 동안 걸었죠. 뱀이랑 벌레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국경 수비대였어요. 한 번은 총소리가 들려서 웅덩이에 몸을 담근 채로 3시간을 버텼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죠. 하지만 이제 자유의 문턱까지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섰을 때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요. 12주 동안의 교육 과정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AT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 북한에서 엘리트였던 제가 여기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말투였어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해야 하고 했어요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처음엔 너무 어색했죠. 하나원 선생님이 성란 씨, 이제 북한 말투 안 쓰시네요. 고 칭찬해 주실 때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 받은 월세 지원금으로 원룸을 구했어요. 서울 변두리였지만 제게는 그곳이 천국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알바를 뛰고 낮에는 학교에 가고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편입시험 준비가 정말 힘들었어요. 수학, 영어는 괜찮았지만 한국사가 너무 어려웠죠. 그동안 배운 게 전부 거짓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서울의 한 대학 국제통상학과에 편입하는데 성공했어요. 대학 생활,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 나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많았거든요. 게다가 말투도 조금 이상했고, 하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줬어요. 성란야, 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해. 라면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건 여기서는 정직하게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커피숍에서 시작해서 영어 과외까지 차근차근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제일 기뻤어요. 해외무역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제 영어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처음으로 받은 월급, 그 돈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만난 민혁 씨, 처음에는 제가 탈북민이란 걸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고백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결혼식 때 하나원 선생님들이 와주셨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임신했을 때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출산할 때 옆에서 손잡아준 남편. 그때 느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자유라고 지었어요. 영어 이름은 Liberty.
처음으로 아이를 안았을 때 다짐했어요.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가 그 자유를 지켜줄게. 이제는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지만 가끔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자유를 찾아온 게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에요. 제가 처음 강연을 시작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저희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혜경이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 뒤로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때로는 기업에서도 강연을 했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자유의 소중함이요. 한 번은 어떤 고등학생이 물었어요.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유를 찾아오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숨을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도 숨을 쉬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요즘은 탈북 청소년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돕는 게 너무 보람차요. 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말해요. 당연하지. 나도 해냈는 걸. 지난주에는 제가 멘토링하던 친구가 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친구랑 같이 울면서 기뻐했죠. 가끔 TV도 나가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제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평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갈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자유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크면 이 책을 통해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길 바라고요. 자유를 찾아온 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탈북민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한국 사람들에게는 통일의 필요성을, 그리고 세계인들에게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예요. 부모님, 지금도 평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